처음에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 근래 와서 이제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면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프라이버시를 볼 수 있냐? 또 이것도 논란이 되죠. 사실 지금도 프라이버시는 오래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좀 다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표준화가 됐는데,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자면 이제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이 제리가 한국 분이세요. 되게 이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분이세요. 미국 법대 교수님이신데 60대 초죠. 60대 초반의 교수님이세요. 네. 이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내셨어요. 프라이버시란 공간, 결정, 정보. 정보 프라이버시는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권위자 분이신데, 로어 크래커라는 교수님은 이제 호주 분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셨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범주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CPPG 보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CPPG 1과목이 10문제가 나오죠. 공부를 안 하시면 꽈락을 당해요. 1과목에서. 근데 공부 좀만 하시면 1과목은 평균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에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여기선 평균 점수 올려야 되는 거예요. 꽈락 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만점이에요. 그냥 많이 틀려야 한 문제 틀린다. 기껏해야 두 문제 틀린다. 시험 문제들 일부러 틀리라고 한 문제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만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프라이버시의 범주, 특히 공간, 신체, 통신인데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는 뭐죠? 말씀드렸듯이 자기 정보, 통제권, 자기 정보, 결정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거. 그냥 두 번 정도만 정독하고 보시면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앞에서 여기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죠. 워렌에서. 그래서 몇몇 주요 사건들로 인해서 손해배상 몇몇 사건들로 인해서 개념이 잡히고 헌법적으로 사건이 생겼죠. 그러면 프라이버시 개념 정확히 나왔고, 프라이버시에 따라서 자기정보 결정권은 무엇인가? 언제? 내 정보가 누구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알려지는지 타인이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이게 자기정보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판례에도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이건 CPPG가 아니라 이건 PIA예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문 하나하나를 다 보셔야 되는데, 헌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자기정보 결정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하면 틀린 거예요. 헌법에는 자기정보 결정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 있는데 이거 뭐예요? 헌법을 보세요. 몇 개 안 돼요. 헌법은 조항이 몇 개 안 돼요. 보시면은 내용이 다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용에 명시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인해서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명시된 건 아니고 이러한 부분으로 헌법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정보 결정권으로 본다 라는 판례예요. 이해되시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엔 프라이버시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학자도 아닌데 제가 주장을 내세우긴 그렇고, 제가 좀 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 프로세스, 사람.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업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체계 업무로요.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 조직의 뭐 거버넌스랑 정책을 하고 성과 측정하기 BCP 또는 뭐 KPI를 하는데,
결국엔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어떤 측정 방법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뭐 컨설팅 회사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기술, 프로세서, 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랑 개인정보의 차이,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버시가 오래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정의도 조금씩 달라는데 결국에는 통일된 정의로 좀 몇 가지가 정의가 되었는데, 프라이버시란 다 다르게 생각해요. 프라이버시 따로 개인정보 따로 보는 사람, 또는 프라이버시 범주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 또는 프라이버시랑 개인정보는 같은 거다.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론 용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다고 봐요.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프라이버시는 주관적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로버슨이 왜 패소를 했어요? 정성적이잖아요. 정량적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성적이다 보니까 또 남소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남소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법의 명의가 정의가 되어 있죠. 개보법 제2조 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자에 해서 쭉 정의가 되어 있죠. 물론 개인정보에 식별성이 있어요. 식별 가능성, 합리적 식별성, 그걸로 인해서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볼까요? 그냥 이렇게 볼까요? 리스크 산정을 볼까요? 나중에 뒷부분이 나올 텐데, PR에서 이건 뭐 그냥 훑어만 보세요. 뒤에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하세요. 저희가 회사에서 자산을 리스크 산정하잖아요. 왜 해요? 자산 현황화하려고? 네, 맞습니다. 자산 현황화 왜 하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버다, 이거는 뭐 PC 단말기다, 이거는 뭐 OS다. 자, 그러면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따라서 점수 매기죠. 뭐 얘는 기밀성 뭐 7점이다, 얘는 가용성 뭐 3점이다, 얘는 무결성 뭐 9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기죠. 왜요? 왜 하세요? 리스크 산정해야 되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7점이다, 얘는 결론적으로 6점이다, 얘는 결론적으로 6점, 3점이다. 결국에는 이거를 관리책을 통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잡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개인정보는 어떻게 리스크 산정해요?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비슷해요. 뭐 나중에 중거성도 보겠지만, 이것보다 개인정보는 항목을 보죠. 주민등록이냐, 민감정보냐, 이름이냐, 아니면 뭐 IP 주소냐. 자, 이거 나중에 피할 때 있어요. 그래서 뭐 3급 정보냐, 1급 개인정보냐, 2급 개인정보냐, 뭐 3급 개인정보, 그런 식으로 뭐 구분도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점수를 뭐 매기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물론 개인정보도 법에 정의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성향도 있어요. 하지만 정량적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주관적인 게 더 크죠. 개인정보는 그 안에 일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사견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정보 따로, 프라이버시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빠르게 변하는 OV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유럽의 GDPR도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되고, 우리나라 법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국제 법도 이제는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만 맞춰서 보는 것보다는 폭넓게 봐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더 맞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효과성이랑 효율성 다른 거 아시죠? 효과성하고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 상향해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최소한 지켜야 돼요? 최대한 지켜야 돼요? 법은 최소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이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폭넓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저희가 개인정보를 학습할 건데, 개인정보는 이거다 이렇게 아는 거랑, 아, 과거에 프라이버시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 다른 것도 있는데, 아, 이건 이거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걸로 인해서 왜 거버넌스를 왜 하고 정책을 왜 하고 최상위 문서에 따라 하위 문서를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거랑, 매뉴얼을 하는 거랑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랑 별개로. 왜냐면은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고, 시험 합격했다고 실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관리책이라는 게. 이번 프라이버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